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시즌 연속 EPL 올해의 팀 선정, 당대 최고 수준의 오른발 명품 가마차기를 가진 2000년대 EPL을 지배했던 축구 아이돌. 어떤 상황, 어떤 자세에서든 골을 넣을 수가 있었던 스트라이커의 정점, EPL의 왕, 티에리 앙리입니다. 1977년 8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20km 떨어진 이민자들의 작은 도시 레질리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앙리. 아버지는 경비원, 어머니는 학교 기숙사에서 일하던 노동자였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파리의 불량소년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암울한 시기를 보냈던 앙리는 가난과 높은 계층과의 신분 차이를 느끼면서 내적으로 많은 분노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어린 앙리가 엇나갈까 우려하던 앙리의 아버지는 불량스러운 생활을 청산하고자 축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앙리의 아버지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을 정도로 축구를 좋아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반대로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앙리가 태어나던 날 축구를 시켜보겠다고 다짐을 했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앙리가 6살이 되자 처음 축구공을 찹니다. 여느 아버지들처럼 일부러 골을 먹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앙리는 골에 대한 진념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어머니는 앙리가 축구에 빠져있는 걸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축구하는 아들 앙리의 경기를 따라다니는 남편이 답답했고, 심지어 번번이 근무시간까지 늦어 경비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싸우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앙리가 8살이 되자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앙리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13살 때 앙리가 동네 팀에서 볼을 차던 중 AS 모나코의 스카우터가 경기를 보고 있었고, 스카우트되어서 프랑스 국립축구 아카데미 클레르 퐁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훗날 아스날의 벵거 감독을 만나기 전 앙리의 기본기가 쌓인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은 지루했지만 기초를 다질 수가 있었고, 마침내 모나코와 정식 계약을 맺습니다. 그 후 앙리는 모나코 성인팀 데뷔를 1994년 8월 17살에 치르게 됩니다. 이는 훗날 은바페가 기록을 깨기 전 모나코 역사상 최연소 출전. 벵거 감독은 앙리를 왼쪽 윙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의 드리블과 공 다루는 스킬이 측면 수비수들에게 까다롭게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뷔전 왼쪽 날개는 실뱅 레그인스키였기 때문에 투톱으로 선발로 나섰고, 파트너는 나이지리아의 신성 빅터 이파베였습니다. 당시 모나코는 조르카에프, 릴리앙 튀랑, 엠마누엘 포티 등 재능 넘치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된 상태. 하지만 조르카에프가 팀 내 득점 1위일 정도로 모나코는 스트라이커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리그 6위를 마크합니다. 1987년 벵거 감독이 모나코 지휘봉을 잡은 후 최악의 성적표였고, 앙리를 데뷔시킨 후 17일 만에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벵거 감독은 모나코를 떠났지만 앙리는 남아 활약을 계속합니다. 세계적인 유망주임을 알린 것은 1996년 유럽 청소년 선수권 대회 우승, 1997년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였습니다. 여기에서 활약에 힘입어서 티에리 앙리는 2년 연속 유망주상을 휩쓸게 됩니다. 한편 1995년 입단한 다비드 트레제게와 영혼의 듀오가 되어서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었고, 1997-98 시즌 모나코를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려놓으며 많은 클럽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습니다. 리그 득점은 4골로 부족한 모습인 반면 챔스에서 9경기 7골을 몰아치는 모습이 유럽을 홀렸습니다. 특히 챔스 4강, 지단, 델피에로, 인자기 등이 있던 유벤투스를 벼랑 끝으로 내몬 환상적인 활약은 도저히 21살의 선수라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앙리, 트레제게는 함께 국가대표팀에 뽑혔지만 엄청난 유망주였지 1998년 프랑스 대표팀의 주전은 스테판 기바르시였습니다. 1997년 프랑스 리그 득점왕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결코 당시 호나우두나 베르캄프처럼 강력한 스트라이커도 아니었고, 대회 내내 무득점에 시달립니다. 앙리는 1998년 월드컵 본선에서 3골을 기록해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되어서 조국의 월드컵 우승컵을 안기는 데 공헌을 했고, 새로운 프랑스의 골잡이로 떠오릅니다. 당시 그가 달았던 번호는 12번, 어린 시절부터 존경한 반바스텐의 번호였습니다. 월드컵 후 모나코에서 반 시즌 정도 더 뛰면서 5년간의 모나코 생활을 접고 1998-99 후반기 시즌 이탈리아 B클럽 유벤투스로 140억에 이적을 합니다. 사실 앙리는 유벤투스 계약서 서명 30분 전까지 벵거와 전화 통화를 했지만 이미 뒤집기에는 늦은 상태였죠. 수비적인 전술이 줄을 이루고 있던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앙리의 빠른 발을 이용한 윙플레이는 효과를 보기 어려웠고, 유벤투스에 입단한 지 6개월 뒤 아스날 감독 벵거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아네카드를 보내면서 300억이 넘는 거금을 손에 쥐고 있던 벵거 감독은 세리에 A에서 16경기 3골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인 앙리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1998년 월드컵 득점왕 수케르를 70억에 영입을 했지만 젊은 공격수가 더 필요했습니다. 모나코 시절부터 프랑스 대표팀까지
반바스텐에 12번을 달았던 앙리는 1999년 아스날로 오면서 12번을 달 수 없게 됩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레라는 선수가 먼저 12번을 가져갔기에 과거 요한 크루이프를 상징하는 14번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13번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오스트리아의 수문장 마닌거의 번호였습니다. 200억의 아스날 유니폼을 입으면서 벵거 감독과 제휴하게 된 앙리는 팀에 이미 비에라나 뿌티 같은 프랑스 국대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적응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앙리를 가장 잘 서포트해줄 수 있는 데니스 베르캄프라는 테크니션도 있었죠. 하지만 포지션이 문제였습니다. 유벤투스 때부터 앙리는 윙으로 뛰어왔고 윙포워드로 뛰고 싶어 했던 것이 당시 앙리의 마음. EPL 입성 초반 적응은 어려웠습니다. 이적 직후 8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아넬카를 다시 데려오라는 욕을 한 바가지 먹은 것이었죠. 하이버리 입성 4개월 동안 17경기 2골 처참했습니다. 얼마 뒤 공격수로 뛰라는 벵거의 지시에 앙리는 네? 저 윙어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던 마틴 키어는 너보다 발도 느리고 키도 작은 선수인 이안 라이트도 100골 넣었다며 앙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앙리는 모나코 시절 자신이 주로 뛰었던 스트라이커의 위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시행착오를 겪긴 했어도 벵거의 믿음으로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기 도약하며 첫 시즌 총 43경기에서 26골을 뽑아냅니다. 한편 아넬카는 레알로 간 후 6개월 무득점 행진으로 라울과 모리엔테스에게 밀린 수모를 겪고 있었죠. 시즌이 끝나고 열린 유로 2000 본선에서 앙리는 3골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프랑스를 우승으로 이끕니다. 특히 4강전 포르투갈전 동점골은 너무나 값진 것이었고 결승전에선 MOM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에서의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된 티에리 앙리 22골을 기록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지만 더 농있고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월드클래스급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은 맨유에게 리그 우승을 내주었고 FA컵에선 리버풀에게 패하면서 두 개 대회 모두 준우승만 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듬해 솔 캠벨이 자유계약으로 2001년 아스날로 합류했고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면서 아스날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때맞춰 피레스까지 적응을 마쳤고 앙리와 완벽한 호흡을 맞춰 리그 우승, FA컵 우승 더블을 이루어냅니다. 리버풀에 무려 승점 7점차를 앞섰고 앙리는 24골로 반 니스텔루이를 제치고 처음으로 득점왕에 오릅니다. 이때 아스날 서포터들은 킹 앙리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죠. 2002-2003 시즌 맨유에게 역전 우승을 당하긴 했지만 앙리는 변함없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즌 32골과 2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괴물급으로 성장. 호나우두, 세부첸코, 반 니스텔루이와 함께 세계 4대 스트라이커가 된 것이었습니다. 반 니스텔루이에게 아쉽게 득점왕 자리를 내주긴 했지만 미친 듯한 도움으로 2003년 피파 올해 선수상 2위를 차지합니다. 영광의 시즌 2003-2004 시즌 앙리는 베르캄프 비에이라와 함께 전설적인 무패 우승의 위협을 달성합니다. 이는 잉글리시 풋볼 리그가 설립된 해에 프레스턴 이후 최초의 무패 우승팀이었습니다. 26승 12무로 우승한 아스날도 엄청났지만 앙리도 리그에서만 30골 넣어 반 니스텔루이를 제치고 다시 득점왕에 오릅니다. 한 시즌 최다 커리어 하이골로 2년 연속 프리미어리그 MVP와 프랑스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었습니다. 2004년에도 피파 올해 선수상 2위를 차지했죠. 전년도엔 지단, 이번엔 호나우 주니어에게 1위 자리를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다음 해엔 무리뉴의 첼시가 EPL 역대 최다 승점 95점을 올리면서 우승해 2년 연속 우승에 실패했지만 25골로 2년 연속 득점왕에 오릅니다. 2005-2006 시즌 앙리는 새 주장이 되어서 2005년 10월 이안 라이트가 보유한 아스날 역대 최다 득점자를 갈아치우게 됩니다. 비에이라의 이적으로 약화된 팀을 이끌고 27골을 넣어 새 시즌 연속 득점왕 자리까지 차지합니다. 5년 동안 아스날에서 앙리는 연속으로 20골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EPL 역사상 아구에로와 함께 단 2명만 가지고 있고 4번의 득점왕은 앙리가 유일했습니다. 챔스에선 유벤투스, 레알 등 강호를 모두 격침시키고 결승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특히 라모스, 호베르트 카를로스 등 포진한 레알 마드리드 수비진을 찢는 선수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다음에 더 미친놈이 등장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바르셀로나와 결승전에서 레만의 뼈아픈 퇴장 끝에 역전패를 당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그치고 맙니다. 앙리는 4년 동안 발롱도르 5위권에 항상 이름을 올렸지만 네드베드, 지단, 세부첸코, 호나우지 중 괴물들에 밀려서 결국 수상에는 실패합니다. 하이버리에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으로 옮긴 아스날의 2007년은 참혹했습니다. 베르캄프, 피레스 등이 모두 팀을 떠났고 앙리마저 시즌 도중 큰 부상을 당해 아웃이 되었죠. 아스날이 어린 선수들 위주로 팀 리빌딩을 펼치자 앙리는 아스날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떠나야 함을 직감을 합니다. 시즌이 끝나고 많은 고민 끝에 바로
바르셀로나 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몸 상태가 썩 좋진 않았지만 메시, 에토와 함께 공포의 삼각편대를 구성합니다. 유벤투스 때와 같이 윙으로 나왔지만 그때와 달리 원숙한 플레이를 펼쳤고 첫 시즌 30경기 12골로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도 팀이 침체였지만 2009년 바르셀로나는 유례없는 6관왕을 달성해 모든 메이저 대회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때 앙리, 메시, 에토 3명은 100골을 넣었고 이는 스페인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트리오가 되었습니다. 앙리는 특히 2009년 5월 2일 엘 클라시코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바르셀로나의 대승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마드리드 전에선 골을 넣고 표하는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즌 26골을 넣었지만 다음에 떠오르는 신의 페드로 보얀의 약진으로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앙리 또한 10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비하 영입을 발표하자 결국 앙리는 팀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2010년 여름 미국 뉴욕 레드불스로 팀으로 옮긴 앙리는 주장 완장을 차면서 18경기 11골을 넣어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2011 시즌이 끝나고 자신의 친정팀 아스날로 돌아가 2개월 단기 임대로 뛰게 됩니다. 2월 12일 열린 리그 25라운드 썬더랜드 원정에서 인저리 타임의 극적인 역전골을 장렬 2대1 승리에 기여합니다. 이로써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376경기 228골 92개의 도움을 최종 기록으로 남겨놓게 됩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2년간 55경기 25골 10여시를 찍으면서 2014년 11월 30일 20년간의 프로 생활을 정리하며 37살의 나이로 현역 은퇴를 결정합니다. 현역 시절 무지막지한 빠른 스피드와 돌파, 공간 침투로 무수한 수비진을 괴롭혔던 티에리 앙리. EPL이 출범한 지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득점과 도움 능력이 모두 정점에 올라선 선수는 앙리를 포함해서 단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막기 까다로운 공격수로 누가 먼저 떠오르냐고 묻는다면 바로 앙리가 아닐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드리블 천재로 알고도 먹지 못했던 사카 왼발잡이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